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 하면은 A, B, C, D, E, F 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A는 먼저 선행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 지금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하고 있죠. 같이 써줘야겠고요. 자, B는 신념 체계입니다. 자, 앞선 선행 사건을 실직이죠. 실직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형성되었겠죠. 자, 그래서 C는 결과인데요. 자, 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논박을 해줘야겠죠. 자, 논리적인 원리 제시를 통해 내담자의 논리를 반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F,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BT의 기본 원리 6개를 쓰시오. 자, 이 REBT 기본적으로 앨리스에 의해 개발된 거죠. 그래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앨리스에 의해 개발, 발전된 이론으로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두 번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자, 세 번째,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네 번째,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여섯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자, 우리 이거 1차 시험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조금 쉽죠. 자, 다음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은 이 불안이나 공포가 있죠. 이런 포비아, 불안이나 포비아 있는 환자에게 불안 조건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말 그대로 둔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는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근육 이완을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거죠. 긴장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 유예 목록 작성을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 불안부터 높은 자극의 불안까지 불안 유예 목록을 작성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둔감을 해야겠죠. 자,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서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퍼펙트하죠. 자, 다음 문제. 집단 내 기준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3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0분위 점수는 개인이 표준화된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점수에 대해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에서 순위를 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점수는 이 분포상 위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표준 점수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 편차로 전환한 점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등급은 우리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 구간에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원점수를 1에서 9의 범주로 나눠 보는 것이다. 표준 등급이 우리 수능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점수 분포에서 전체 점수의 특징을 단일한 수치로 나타내는 요약치를 중심 경향치라고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중심 경향치를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중심 경향치는 3가지, 중앙치, 최빈치, 평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앙치 구하는 방법.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딱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치죠. 최빈치는 말 그대로 가장 빈도가 높은 점수, 많은 점수가 최빈치죠. 평균은 우리가 집단의 모든 점수를 더해서 그 사례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치 3가지는 뭐다? 중앙치, 최빈치, 평균 3개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5가지 쓰시오. 자, 시험 문제에 따라서 6가지도 제출되고 있으니 최소 6가지는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자기 집의 가사 활동. 자, 요 자기 집을 넣어주시는 게 논란의 여지가 좀 없습니다. 왜? 가사 활동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의 가사 활동. 그리고 교육기관을 제약하면 학습 전형. 학생이라는 거죠.
자, 학생의 뉘앙스. 그리고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한다. 자, 우리 직업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급 봉사직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죠. 불법적인 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습니다. 자, 직업이라 볼 수 없죠. 그리고 금융, 자산, 부동산 매각할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우리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자,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성이 없죠. 그래서 직업이라 볼 수 없고요.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 6번과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수퍼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퍼의 진로 발달의 5단계를 설명하시오. 우리 외웠죠? 성탐, 확, 유, 쇠라고 외웠습니다. 그 내용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기. 자, 환상이 많습니다. 성장기는 환상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탐색기에서 이제 학교, 여가 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알바죠.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립을 해보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이제 유지해야겠죠? 유직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끝으로 쇠퇴입니다. 정신적으로, 유퇴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 후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성탐 확유세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울 시기가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자, 성탐 확유세의 이제 성장기의 하위 단계 3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성장기에 환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면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죠. 자, 근데 우리 아까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흥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한다는 거 추가로 외워주시면 이 내용도 간단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도시가에서 외웠었겠죠.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입니다. 자, 먼저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표출한다.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비지시적 방법이다. 자, 다음에 심층적 탐색, 지시적 방법으로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선정한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입니다. 자,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자, 그리고 현실 검증이죠.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 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한다.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의죠.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대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은 자,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비지시적.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개념 앞에 먼저 잘 써주시면은 정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단어, 우리 앞에 외웠던 문심자 현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슈퍼가 뭘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평가를 했네요. 자,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뭘 평가한다?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2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의 평가. 자,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개인 평가는 말 그대로 개인 상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나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평가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우리가 했었죠,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문제 평가하고 개인 평가하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 직업에서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